아저씨 들었어요? 저 옆집 할머니 임신했다는 소문이 돌아요. 80 넘은 분이 무슨 임신이에요? 그냥 농담이겠죠. 근데 요즘 속이 울렁거린다 하고 신 것만 찾는다잖아요. 또 자꾸 배를 만지면서 웃는다는데요. 그래서 동네에서 그런 얘기가 도는 거구만. 그뿐만 아니라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그냥 웃음소리가 아니라 마치 신음 같은 소리라던데요. 참나. 그러니 사람들이 더 수근거리는 거겠군요. 진짜 이유는 아무도 모르면서. 저는 15년 동안 성인샵을 운영해온 박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제 직업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 가게는 젊은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냐, 음지에서 몰래 장사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제가 매일 보는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 가게 문을 가장 많이 두드리는 건 오히려 60대, 70대, 그리고 80대 어르신들이에요. 처음엔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은 솔직히 말해 제가 상상해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분들이 제 앞에서 털어놓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성은 나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임신 소동입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소문이 동네를 뒤흔든 사건이었죠. 시장에서는 그 얘기뿐이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오가던 사람들마다 그 집 할머니가 임신했다더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웃어넘기기에는 너무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시장에서 신 과일만 찾고 요즘 속이 울렁거려 밥맛이 없다고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배를 쓰다듬으며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밤마다 집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단순한 웃음소리가 아니라 누군가는 분명히 신음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동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하나의 사건으로 커집니다. 그렇다고 정말 임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는 제 가게의 손님이었으니까요. 그분들은 오랫동안 부부로 살면서 서로의 몸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자신감을 잃었고 아내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죠. 함께 밥은 먹지만 대화는 없고 같은 집에 살아도 남처럼 지냈습니다. 제가 본 수많은 부부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산대에 손을 얹고 제 눈치를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걸 제가 사도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부끄러워하실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된 변화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작은 성인기구 하나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잇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긴장했다가도 곧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잊었던 감각이 되살아났고 남편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래된 벽이 무너지고 두 사람은 다시 부부로서의 손길을 나누게 됐습니다. 이웃들은 그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엔 늘 무표정하고 장터에서도 눈을 마주치면 그냥 지나가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인사도 밝게 하고 걸음걸이마저 가벼워졌거든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 눈에는 그 모습이 마치 임신한 여인의 변화처럼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삶의 활력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 몸과 마음이 굳어가면서 오히려 작은 자극 하나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저는 매일 제 가게에서 그런 장면들을 봅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이걸로라도
위안을 삼는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고 아내와 손도 안 잡던 남편이 이제 다시 함께 웃는다고 고백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그 변화는 분명합니다. 웃음이 돌아오고 혈색이 살아나고 삶의 활력이 차오릅니다. 이쯤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한번 눌러두세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 전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다시 그 임신 소동으로 돌아갑시다. 사람들은 80 넘은 나이에 그런 소문이 돌자 다들 비웃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수십 년 만에 찾아온 진짜 부부의 회복이었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에 얼굴을 붉히던 이웃들은 사실 그 소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임신 소동은 단순한 오해였지만 그 안에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우리는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다시 살려내는 작은 도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부부의 관계를, 심지어 한 마을의 분위기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 성욕은 사라진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제가 15년 동안 성인샵을 운영하며 수많은 손님들을 만나본 결과 그 말은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은 정반대예요. 60대, 70대, 심지어 80대 손님들까지 제 가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도 아직은 마음이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문제지. 네, 성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뿐 마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72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그분은 손주도 다 키워놓고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가게에 들어와 조용히 말했어요. 딸한테는 절대 말 못하겠는데 요즘 너무 허전하고 공허해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독하게 다가옵니다. 또 다른 68세 남성 손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내와는 대화도 줄고 침대에서는 서로 등을 돌린 지 오래예요. 그런데 마음은 아직도 불타는데 몸이 안 되니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말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욕망은 여전히 존재한다. 단지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의학적으로도 증거는 분명합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어도 테스토스테론이 완전히 0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 역시 폐경 후에도 일정한 성호르몬이 남아 있어 욕망은 형태만 바뀔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체력과 신체 조건, 그리고 사회적 시선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 말 때문에 다들 입을 닫고 마음만 움츠리는 거죠. 제가 가게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 나 같은 나이에도 이런 걸 사도 될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안 되겠어요?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결국 물건을 고르죠. 그 순간 저는 늘 확신합니다. 성욕은 절대 나이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나이 든다고 사라지나요? 잠을 자고 싶어 하는 본능이 멈추나요? 성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방법이 달라지고 강도가 변할 뿐입니다. 임신 소동의 주인공 할머니 역시 그렇습니다. 남편과 오랫동안 단절된 삶을 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욕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냥 잊은 척,
포기한 척 했을 뿐이죠. 하지만 작은 계기가 생기자 그 욕망은 순식간에 불길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얼굴빛, 표정, 걸음걸이까지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의 눈에는 임신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쯤에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도 속으로만 숨기고 있는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손주들 돌보느라, 집안 챙기느라 바쁘다. 하지만 밤이 되면 문득 스스로에게 묻지 않나요? 나도 아직 살아있는데 이렇게만 살아야 하나? 그 답은 분명합니다. 성욕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 가게에는 늘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사장님, 내가 이 나이에 아직도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정상입니다. 아주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으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욕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자극은 뇌를 깨우고 혈류를 활성화하며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성욕을 완전히 꺼버리는 건 생명력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많은 손님들이 성생활을 회복하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우울감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어도 성욕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진 건 욕망이 아니라 그걸 꺼내놓을 용기와 기회일 뿐입니다. 제가 성인샵을 하면서 가장 놀라는 순간은 손님이 돌아가신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임신 소동도 그중 하나였죠. 작은 물건 하나가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제 가게를 찾아왔을 때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할머니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이런 게 필요할까요? 그 목소리에는 체념과 갈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이 작은 성인기구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 주 뒤 저는 시장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머니가 예전보다 얼굴이 밝아지고 장터에서 사람들과 더 자주 눈을 마주친다는 겁니다. 예전엔 인사도 없이 지나치던 분이었는데 요즘은 먼저 웃으며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곧 이상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속이 울렁거린다네. 입맛이 바뀌었다네. 밤마다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 당신도 들었지? 누군가는 웃으며 말했고 누군가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순식간에 임신 소동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여부가 아닙니다. 진짜 임신일 리는 없죠. 하지만 그 부부에게는 실제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죽어있던 부부의 관계, 식어있던 욕망이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제가 성인샵에서 본 수많은 사례가 그렇습니다. 60대 초반에 들어온 한 남성 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랑은 더 이상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집안일, 손주 얘기만 하면서 살았죠. 그런데 며칠 전 아내가 친구한테 뭘 건네받았는지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말끝을 흐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으니까요. 성인기구가 불러온 사건은 단순히 임신 소동 같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는 이혼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수십 년 만에 다시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 작은 도구 하나가 삶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인 기구는 은밀한 장난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구명줄과 같습니다. 살아가며 잃어버린 자신감, 사라졌다고 믿었던 열정, 그리고 부부 사이의 교감. 그것을 되돌려주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론 사건이 항상 긍정적으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이 부모의 물건을 발견해 난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부부는 몰래 쓰다가 서로 오해가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것이 아무런 영향도 없는 도구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신 소동을 만든 그 부부의 경우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동네가 발칵 뒤집히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얼굴로 장터를 거닐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도 비웃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인 기구는 단순히 쾌락을 위한 도구일까요? 아니면 삶을 뒤흔드는 작은 불씨일까요? 제가 본 바로는 그것은 누군가의 잃어버린 봄을 다시 데려오는 불씨였습니다. 그 불씨가 때로는 임신 소동처럼 황당한 이야기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진짜 인생의 드라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샵을 운영하며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장님, 나 같은 나이에도 이런 걸 사도 될까요? 처음엔 부끄러워하면서도 결국 그 말을 꺼내는 분들은 대부분 오랫동안 쌓아둔 이야기를 제 앞에서 쏟아냅니다. 저는 그 사연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노년의 성은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문제거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5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발기부전으로 고생했습니다. 약도 써보고 병원도 다녔지만 효과가 미미했죠. 아내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외로움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제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자신감을 잃고 말이 없어요. 저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께 가장 단순한 기구 하나를 추천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남편이 다시 장난도 치고 저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인생의 한 장면을 바꿨다는 사실에 울컥했습니다. 두 번째는 70대 초반의 재혼 부부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사랑했지만 성관계 문제로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너무 늦게 재혼해서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할까 불안했고, 아내는 남편의 고민을 눈치채면서도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며 서성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가 추천한 몇 가지 기구를 사용하면서 두 분은 솔직하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부부싸움이 줄어들고 서로에게 더 자주 애정을 표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충격적이면서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78세 할머니가 제 가게에 찾아왔는데 손에는 남편의 유골함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이런 걸 알았다면 우리 둘이 더 행복했을 텐데요.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홀로 남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성인 기구를 구매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노년의 성이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삶의 공허함을 채우는 절박한 수단일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웃음이 돌고 대화가 다시 이어지고 심지어 삶의 공허함이 달래지는 과정. 이 모든 것이 성인 기구라는 작은 물건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사람들은 성인 기구를 음지의 물건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다릅니다. 성인기구는 부부관계의 회복제이고 때로는 외로움을 막아내는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부부가 쉽게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창피하다, 이 나이에 무슨 하며 거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선택한 분들은 대부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물건이 단순히 쾌락을 주는 게 아니라 사라졌던 대화를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노년의 성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금기가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권리입니다. 그 권리를 되찾는 순간 부부는 다시 젊어지고 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됩니다. 임신 소동은 그저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인기구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를 다시 빛나게 만드는 촉매제라는 걸요. 제가 성인샵을 운영하며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 나이에 이런 걸 쓰면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그 질문 속에는 두 가지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욕망, 또 하나는 혹시라도 몸이 더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죠. 오늘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사례와 의학적 근거를 엮어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생활은 노년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성생활을 삶의 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서 심혈관 건강, 뇌 건강, 정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성적인 자극은 뇌를 각성시킵니다. 성관계를 하거나 성인기구를 사용하면 뇌에서 도파민과 옥시토신 같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들은 행복감을 주고 우울감을 완화하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가게에서 자주 보던 할머니들의 얼굴빛이 환해지는 이유,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다시 깨어난 거예요. 둘째, 성적인 활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성인기구를 통해 자극을 받으면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은 심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는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걱정했는데 오히려 병원 검진에서는 혈압이 더 안정됐다고 나왔다며 저에게 웃으며 얘기했어요. 셋째, 호르몬 균형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피부 건조, 질건조, 우울감까지 겪게 됩니다. 하지만 꾸준한 성적 자극은 체내 호르몬을 다시 자극해 피부 혈색을 되살리고 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들은 내가 다시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하곤 하죠. 동네 사람들이 임신했다고 착각한 것도 사실은 몸이 활력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입니다. 남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발기부전, 사정장애 같은 문제로 자신감을 잃습니다. 그럴 때 성인기구는 단순한 대체물이 아니라 다시금 자신감을 불어넣는 보조장치가 됩니다. 제가 만난 어떤 68세 손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용하고 나서 아내와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아직 남자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숨겨진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인기구 사용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잘못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면 감염 위험이 있고
무리하게 사용하면 신체에 상처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사용 시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늘 손님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건 당신 삶을 바꿀 수 있는 도구지만 올바르게 관리하고 무엇보다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사용해야 합니다. 성인 기구가 기적을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은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하고 맞이할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임신 소동도 결국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황당하다며 웃었지만 그 부부는 그 작은 물건 덕분에 다시 대화했고, 다시 손을 잡았고, 다시 웃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은 살아나고, 얼굴은 젊어지고, 동네 사람들 눈에는 마치 임신한 듯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노년의 성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성인 기구는 단순히 부끄러운 물건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만들어내는 변화는 단순히 부부 침실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지켜본 결과 성인 기구가 가져오는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부부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둘째, 혼자가 되어도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경우. 둘 다 삶을 이어가는 힘을 주는 건 분명합니다. 결국 의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성인 기구는 노년의 삶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임신 소동 같은 해프닝이 비웃음거리가 아니라 한 부부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로 보일 겁니다. 저는 오늘 80 넘은 할머니의 임신 소동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며 웃었지만 사실 그 속에는 너무나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살아있고 그 욕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5년 동안 성인샵을 운영하며 저는 수많은 노년의 손님들을 보았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이런 걸 제가 사도 되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다시 찾아올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 집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다시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제 일을 자랑스럽게 느낍니다. 임신 소동은 단순한 해프닝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노년에 정말 잃어버리는 게 무엇일까? 몸의 힘일까? 아니면 욕망일까? 아니면 사실은 용기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라지는 건 욕망이 아니라 욕망을 꺼내놓을 용기입니다. 그리고 성인 기구는 바로 그 용기를 다시 불러내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을 부끄럽다고 여기고 특히 나이 든 사람의 성은 금기처럼 취급합니다. 그러나 제가 본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은 숨기면 병이 되고 나누면 힘이 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것은 더 절실해지고 더 큰 활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위생 관리가 부족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대화 없이 혼자만 사용하다가 오히려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은밀한 장난감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대화를 열어주는 도구로 써야 한다. 올바르게 서로 존중하면서 쓸 때 비로소 성인 기구는 삶을 바꾸는 힘을 발휘합니다. 80 넘은 할머니의 임신 소동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을 웃음거리로 삼았지만 정작 그 집에는 수십 년 만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시 손을 잡는 설렘,
서로를 바라보는 미소,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교감의 소리. 그것은 누구도 조롱할 수 없는 인생의 또 다른 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욕망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내 몸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받아들이고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작은 도구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제 가게를 찾는 어르신들을 보며 확신합니다. 성은 단순한 쾌락이 아닙니다. 성은 삶을 지탱하는 힘이고 외로움을 막아내는 벽이고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이 들었다고 해서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년의 성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늙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용기를 가지세요. 웃음거리가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인샵 여사장으로서 앞으로도 이런 진짜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더 빛나게 해줄 마지막 불꽃이 될 겁니다.